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 왕리뷰 시간입니다. 이번주 지금 7월 23일인데요 이번주 최고의 화제작은 이제 외계 플러스인 일부죠. 이 영화는 무려 1700만 정도가 들어야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는 되게 한국 영화로서는 엄청 규모가 큰 영화고, 블록버스터 장르라고 말할 수, 블록버스터 영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텐트폴 영화에 속한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첫 주차, 둘째 주차에 상당히 많은 스크린을 장악하고서 대대적인 흥행을 도모를 해야 되는 영화입니다. 이미 이제 2부까지, 이제 2013년에 2부까지 나올 영화 예정이고, 박스오피스는 당연히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최동원 감독의 영화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뭐 상당히 뭐 이렇게 좋은 평가만을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영화는 일단은 영화의 제목은 외계 플러스인 일부고요. 영어 제목은 에이리언 노이드예요. 그래서 영어 제목을 보시면 에이리언 노이드라고 되어 있죠. 에이리언 노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평론가들의 평을 보시면 좀 어수선하다, 하이브리드 무비다, 뭐 매력적인 출발, 그렇지 못한 전개, 현실이 된 최동원의 상상력, 조금 옅어진 인장, 아직은 도전과 야심만 나올 때서 약간 유보적이죠. 한 평균 별 3개고 간혹 별 4개 정도가 나와 있는 뭐 그런 평가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자, 뭐 저는 뭐 영화 자체는 아주 그냥 즐거운 오락 영화로 생각을 했는데, 그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 뭐 저 말고 다른 관객이신데 이야기가 좀 복잡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영화는 아니고요. 그냥 시점이 두 개인 영화죠. 시점을 두 개, 현재와 과거인데, 이제 약간 특이하게 구성적으로 말하자면, 현재, 그러니까 2022년을 뭐 대략 설정을 했었을 때, 2022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전개되었던 이야기들이 오히려 이제 과거로, 기승전결로 따지자면, 실마리가 현재에 있는 거고, 현재 진행형의 상황,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될 상황의 문제는 고려시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통 과거의 문제가 현재에 와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뒤집은 거죠, 플롯적으로. 그래서 뭐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계인은 2부로 구성되어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 떡밥들을 던져놓은 것을 갖다가 이제 정리를 해주는 작업을 사실 일부에서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참 사실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최동원 감독의 이 영화는 그 최동원 감독이 만들어 놓은 세계관에 있는 범위의 영화니까 관객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걸 갖다가 한국의 어벤져스를 기대했으나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한국의 어벤져스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마블이나 DC 같이 빌드업 캐릭터가 이미 대중들에게 많이 익숙해진 캐릭터고, 단독 영화 같은 것들로 통해 가지고 이제 빌드업을 충분히 해놨어요. 그러니까 관객들은 이미 아이언맨이 누군지 알고, 뭐 캡틴 아메리카 누군지 이미 학습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모아가지고 떡밥들을 이제 던져놓은 거죠. 뭐 그런 케빈 파이기라는 뛰어난, 어떻게 보면 그 총괄 감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사실은 이 외계 플러스 2인의 경우에는 그런 것을 이제 다 설정을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영화가 처음에 보면은 이제 딱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이런 식의 전개 방식들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위험한 시도인데, 사실은 이제 일단 이 영화가 한국에서는 잘 거의 못 다루던 소재죠. 뭐 승리호가 있었습니다만 SF 장르적인 소재, 그다음에 타임루프물이란 말이에요. 타임루프물에다가 요소적인 것들은 이제 뭐 고려시대에 등장하기 때문에 무협적인 요소, 도사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전작에 뭐 전우치도 있었습니다만 도술적인 요소, 그다음 변형된 이제 신체를 변형시키는 외계인이라는 건 뭐 기생수라는 일본 영화, 일본 만화적인 것도 생각이 나고, 뭐 그다음에 바디 스네처물이라고 해서 SF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신체를 빼앗는다, 이 요소들을 아주 중요한 요소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설정들을 가지고서 일종의 액션물로 활극을 만드는 거죠. 기본적으로 활극입니다. 외계 플러스 2는 활극이고, 이 액션 스타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과장된 액션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어떻게 보면 그 소린 쿵푸, 주성치의 뭐 이런 영화도 생각이 나요. 쿵푸어슬이죠. 쿵푸어슬 같은 영화 생각이 나고요. 소린 쿵푸입니다. 소림 축구였죠. 자, 그런 이 쿵푸어슬 같은 스타일의 액션이 많이 펼쳐지죠. 와이어가 많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자, 전적인 줄거리를 좀 쫓아가 보면 영화의 시작 지점은 사실 첫 번째 시퀀스는 고려시대에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 김태리는 좀 천천히 등장을 하는데 영화에서는 유준열이 이제 맨 처음에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류준열과 우왕과 자왕이라고 불리는 이 부채 속에서 나오는 고양이. 이게 이제 이 부채 도수에서 끄집어낸다. 이제 그림에서 뽑아낸다. 이 전작의 전우치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이 유준열이 연기한 캐릭터가 바로 뭐 미륵이라고 하는 캐릭터죠. 뭐 무륵이구나 무륵이라는 캐릭터고 이 캐릭터가 이제 특별하게 학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수를 부린다라는 이제 모티브를 줘요. 그러면서 약간의 이제 사기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로도 실력이 있는 그런 존재, 허당 같지만 실력이 있는 그런 존재로 묘사되고 있고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깔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에는 이제 그 시점상으로 이제 스토리상으로는 서막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김우빈이 등장하는 가드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가드는 그 영화에서 주요 설정은 결국 인간의 몸에 그 외계의 생명체, 머나먼 어떤 외계에서 그 있는 외계인들을 잡아 가두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그 가드가 어디로 와서 고려시대로 와가지고 이제 시간의 설정은 제한받지 않는다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이 감옥을 삼는 숙주로 삼는, 그러니까 이제 외계의 돌연변이로 나온 평화주의 외계 행성에서 살인을 하지 않고 쫓겨난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그런 존재를 갖다가 이제 일종의 인간의 뇌 속에 가두는 거죠. 이 가두는데 가끔씩 드물게 탈출하는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는 거죠. 물론 기본적으로 범죄자인 거예요. MIB 같은 설정도 여기서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을 막는 존재가 바로 이제 이 김우빈이 연기하는 가드고 영화에서 이 가드 말고 이 자동차가 등장을 하는데 이 자동차는 일종의 그 기계적 변형이 마음껏 가능한 썬더라고 하는 캐릭터입니다. 근데 썬더라고 하는 캐릭터가 이제 그 목소리 연기는 그 누구시죠? 생각이 안 나. 갑자기. 목소리 연기는 네. 김대명 씨. 김대명 배우가 연기를 하고 목소리 이제 얼굴은 안 나와요. 김대명 씨가 연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김우빈이 형태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캐릭터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김우빈이 여러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 변형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본체라고 할 수 있는 전투형 캐릭터 이 인상 쓴 얼굴에 김우빈은 가드인 거고, 그 다음에 약간 웃기는 좀 넉살 좋은 그런 캐릭터는 썬더의 캐릭터들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이 둘이 이제 파트너인 거예요. 자동차로도 변형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 자동차가 그래서 메이커가 특별하게 안 나와 있고 약간 뭐 갤러퍼 구형 같이 생겼는데 뭐 벤츠 구형일 수도, 지프형일 수도 있고 그런 형태로 생겨가지고 있는데 뭐 요 형태로 이제 변신이 가능한 그런 캐릭터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이제 이안이라고 하는 총 1000번개를 쏘는 캐릭터죠. 김태리가 연기하는 캐릭터의 그 어린 아이를 구하는 그런 걸로 이제 연기가 전개가 돼요. 그래서 영화가 혼란스러운 게 이 김태리 캐릭터가 다시 미래에서 왔다가 다시 과거에서 성장하게 되는 스토리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어벤져스에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승리 가능성을 이제 따지는 것처럼 썬더가 이제 승리 가능성을 따지는데 이 김태리 캐릭터가 개입을 하면서 등장하는 그런 등장을 하면서 승리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설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야기의 전개는 현실 속에서 결국은 이제 거물 범죄자가 이 지구로 이송되어 오는 거죠. 거물 범죄자가 형태는 이제 CG로 구현이 됩니다. 영화에서는 그 CG의 형태들이 지금 스틸로는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인데 누군가를 숙주로 삼는 거죠. 뭐 어차피 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은 스포일러인 걸 감안을 하셔야 돼요. 스포일러 주의하시고요. 어쨌든 그 캐릭터가 이제 바로 당시 병원에 있었던 이
소지섭 캐릭터가 문도석이라는 형사 관장인데 이 사람 캐릭터로 숙주로 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설정이 이제 거기 아까 말씀드렸던 바디 스네처, 뭐 인간의 신체에 그 외계 범죄자들을 뇌 속에 가두는 그런 이제 설정을 가지고 있고, 그 설정에서 대부분은 문제가 없었지만 당연히 이제 막강한 그 반항아들이 생겨난 거죠. 그 범죄자들이. 그래서 지구를 자신들의 영토로 삼기 위해서 이 지구에 존재하고 있는 그 공기가 자기들 신체랑 안 맞기 때문에 인간의 숙주로 삼고 있고, 그 신체가 이제 감옥 속에 있는 있다가 인간이 신체가 죽으면 그 외계 갇혀져 있는 외계인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이제 감옥 시스템입니다.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겠어요. 이런 장르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뭐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원래 뭐 영화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 최동원 감독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두 개를 이제 섞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그런 재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시대의 도술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말 뭐 부적이 작동을 하고 뭐 그런 거, 강시 영화의 유머적 요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SFX적인 그런 무협물들, 홍콩 영화에서 90년대에 좀 시도를 했었던 뭐 촉산 이후에 80년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뭐 천년유언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물들에서 사용했었던 그런 개그적 요소들 하고 액션적 요소들을 갖다 딱 가지고 오고, 거기다가 이제 이 복합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섞여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적 스릴러적인 플롯은 현재로부터, 지금 미래적인 현재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과거랑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가드는 이제 시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이 가드가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한 명이거든요. 뭐 터미네이터도 생각이 나는데, 이 한 명이 인간도 모르는 세상 속을 이제 자기가 이제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상처를 입은 상황인 거예요. 여기 이렇게 몸에 뭔가 발광 물질이 생겨났다는 거는. 자, 그러면서 이 문제가 생기고 이 음모에 의해서 결국은 탈출이 가능해진 상황이 되면서 이 가드는 이들을 갖다가, 이 범죄자들을 갖다가 이 외계로 이끌고 나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게 안 돼서 결국 시간에 가둬버리는 건데, 현재가 아니라 이제 바로 고려시대로 가버리는 거죠. 영화의 전개가. 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실 같이 키워져 있었던 이안이라고 하는 이 소녀, 이안이라는 소녀가 결국 고려시대에서 생명을 구해서 이 가드와 썬더에 의해서 키워지게 되고, 이 소녀가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을 겪지만 어쨌든 이들을 이해하고 이 외계의 악당들과 맞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연관되는 인물들이 이제 비밀의 음은 캐릭터로서 지장이라고 하는 캐릭터, 김의성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입니다. 지장이라고 하는 캐릭터, 지금 요거 의문이죠. 뭐 사실 이제 김의성 배우가 연결되고, 이 사람도 이제 숙주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이 타임 루프하는 상황을 지켜보는 캐릭터들이 이제 바로 요 고려시대의 신선인 흑설과 청운이라고 하는 염정화, 조우진 캐릭터죠. 여기 영화의 관객들 중에서는 이 사람들의 시퀀스가 제일 좀 코믹한 요소들이 많아서 제일 동감을 많이 받았다고 평론가들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활력이 오히려 떨어진다 그러는데, 약간 이 가드적 요소, 원래 현실에서는 주로 긴장감이 넘치는 스릴적인 요소들을 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액션 시퀀스, 이런 SF 시퀀스 같은 것들이 많이 활동이 되고, 그런 해악이라든가 그런 유머 감각 같은 경우는 이 고려시대 시퀀스에서 좀 더 펼쳐지는 면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이야기가 이제 좀 그런 결이 좀 다르다. 이 두 가지 시간대 요소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영화는 어떻게 빌드업이 되는 거냐면, 그 현재에서 과거로 이제 이미 시간에 갖추기 위해서 외계에서 갇혀진 악당들을 갖다가 이제 고려시대에 가둬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것이 일종의 신검이라고 불리는 그런 겁니다. 여기 지금 유진열 배우가 들고 있죠. 신검. 이렇게 수배라 되어 있는데, 이게 일종의 에너지 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에너지 나이프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타임 머신의 형태를 다 취할 수 있는 그런 매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빌드업의 이야기, 스토리를 가는 거죠. 근데 영화가 일단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얘기들이 잘 눈에 그러니까 아차하면 놓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 영화는 활극적 요소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고편에 나왔던 뭐 그 김태리 배우가 연기했던 이 무슨 액션 시퀀스, 총을 들고 시계를 차고 있는 미래의 소녀라는 설정 자체가, 액션 이 자체가 사실은 또 뭔가 생경함을 또 주고 있는 요소인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영화가 여러 가지가 믹스된 요소들이고, 최동훈 감독의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좀 꾸릴까라는 데 관심을 상당히 많이 두고 만들어진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 활극적 재미는 충분히 있는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영화가 이제 처음에 볼 때는 스토리가 쭉쭉쭉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런 좀 훈련된 시간이 어차피 필요한 것 같고, 영화의 그런 좀 위화감, CG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위화감은 상당히 좀 적은 편이다. 기술적인 요소들이 결국은 이 영화가 제작비가 많이 든 것은 후반 작업이라든가 와이어 액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표현 방식에서의 문제일 건데,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는 별로 일단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잘 찍은 연출이 일단 돋보인다는 거죠. 근데 스토리텔링 상으로는 것들이 너무 복잡해서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서 이걸 이제 풀어야 되는데, 기승전결이 완벽하게 이제 얘기를 하다 만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는 거예요, 영화적으로. 뭐 어쨌든 다 지금 서들 깐 거거든요. 여기 지금 뭐 염정아 배우와 조우진 배우도 나오지만, 이 지금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그 뒤에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도술과 SF적 요소들을 어떻게 섞어가지고 이제 또 풀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고, 히어로는 결국은 이한이죠. 김태리가 연기하는 이한이라는 인물이고, 그 다음에 비밀을 안고 있는 무르기 역시 또 캐릭터인데, 영화에서는 약간 유머스러운 캐릭터고 둘이 또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건 뭐 스토리텔링상으로 보시면 이제 어렸을 때의 모티브들이 좀 작동을 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결국 2부에서의 이제 결말이거든요. 떡밥을 이제 던져놓고 아직까지 풀지 않은 거죠. 이건 이제 그 속편이 2023년도에 나올 거고, 아마 더 화려한 시퀀스들로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영화는 일단 키포인트는 액션 활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에 지금 보시면 와이어를 쓰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와이어인 게 티가 나는 장면들이 상당히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화면에 줄은 안 보인다고 치지만, 그러니까 움직임 같은 것들이 와이어라는 것이 티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좀 많이 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좀 티가 난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고요. 무협 장면들 같은 경우는 좀 그래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어떻게 액션 시퀀스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현대 장면들의 그런 그 SFX 장면들이 좀 덜 티가 난다고 해야 될까? 뭐 그런 면도 있고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시감이 든다라는 비판도 많이 있는데, 뭐 기시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무협 도사극이라고 하는 측면은 어차피 무협 영화적인 요소들이 거고, 그 다음에 액션 디자인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소림축구라든가 홍콩 무협 영화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좀 환타지한 측면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처럼 여기서 영화에서 플러스로 안 나옵니다만, 이 CGV로 표현되는 악역들의 그 시퀀스는 촉수물 같이 이제 촉수가 튀어나와서 사람들이 갖다가 이제 공격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생수라든가 이런 영화들에서 이미 봤던 장면들이 많이 있죠. 뭐 다른 영화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요소들, 터미네이터적인 요소들도 있죠. 가드라든가 김우진의 연기, 이건 이제 장면이 아니고 이제 촬영 장면이에요. 그런 장면들이기 때문에 이 영화는 어쨌든 최동훈적인 SF를 어떻게 풀 것인가, 좀 왁자지껄한 요란한 스타일의 오락 영화를 만들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완성도는 좀 정리가 안 되는데 이건 사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2부를 나올 수밖에 없게 해야 될 것 같고 2부가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보여줄 것인가 라는 부분들고 결말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레게 플러스 1부는 뭐 일단은 지금 봤을 때는 빌드업하는 이 세계관 자체를 이해시키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고 2부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결과적으로 지금 가드의 유산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과거를 다시 오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영화 속의 시간 동안 결국 무르 위의 본성의 측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이안의 측면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폭발할 것은 2부이기 때문에 2부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 다음에 뭐 이 썬더 캐릭터, 썬더 캐릭터는 또 어디로 갈 것인가, 갔는가,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깔아놓은 게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도전 자체는 사실 새로운 영화라고 생각해요. 한국 영화에서 어쨌든 뭐 한국적인 SF라고 하는 건 뭐 사실 SF 장르 자체가 SF 스릴러로서 이미 오랫동안 커왔던 장르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나라의 풍토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말맛의 이런 풍토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할 것인데, 아직은 지금 일부만 나온 상태니까 개발되는 상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어쨌든 영화가 흐지부지 막 정리가 안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편에서 빌런이 존재를 해요. 밀본이라는 조직이 등장을 하고, 비밀 조직이죠. 그 밀본이라는 조직이 등장을 하고, 그 밀본의 갈등이 또 있기 때문에 이 영화를 어떻게 풀 것인가가 이제 바로 관건입니다. 뭐 활극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1편에서는 활극인 거고, 이 콜라보 자체를 이상하게 여긴다?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네. 워낙 뭐 오리지널리티라고 하는 게 밑도 끝도 생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져다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요소들을 가지고 재밌게 볼 수 있으면 건데, 이거 가지고 뭘 기대하는지 사람마다 기대하는 기대치는 다르겠죠. 그 기대치에 따라서 원하는 게 다르겠지만, 뭐 제 나름대로는 그냥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오락 영화로서 역할을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2부까지 봐야 이 영화의 뭐 전체적인 흐름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동원 감독이 애초에 이분이 영화적인 그 필모를 보더라도 애초에 그 현실적인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암살이란 물론 이제 독립운동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케이팝 무비 장르에서의 요소들을 갖다 독립운동, 투쟁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연결시켰던 거죠. 그것이 이제 효과를 발휘해서 사실 뭐 이 영화도 기자평론가들보다도 관객평이 훨씬 좋았어요. 왜냐면 이 사람을 흥분시키는 요소들은 이 영화의 암살의 소재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전우치라는 영화의 경우도 말하자면 이제 좀 모험적 요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이 요소가 이제 사실 이 외계 플러스 2의 그 되게 자양분이 됐던 그 영화 같은데, 사실 전우치보다는 지금 이 나온 외계 플러스 2이 더 재밌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도둑들이란 영화는 이제 전형적인 케이팝 무비고, 최동원 감독이 굉장히 잘하는 장르의 영화들이죠. 근데 매우 장르적인 감독이에요, 최동원 감독은. 그것을 갖다가 이제 맛깔나는 대사 같은 것들로 잘 버무리는데 뛰어난 능력이죠. 이 영화가 지금 외계 플러스 1이 6번째 영화인데, 6번째 영화로서 뭐 나름대로 그 오락 영화의 장르들을 잘 섞어내서 독특한 질감의 영화를 만들어내려고 시도했던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2부를 보기 전까지는 일단은 뭐 그냥 보면 나쁘지 않은, 뭐 여러 가지 영화의 요소들을 막 섞어놔서 이렇게 막 만들어 놓을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뭐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레게 플러스 인 일부 뭐 요 정도 일단 얘기할게요. 네, 다음에 또 만나죠.